네, 조계성 교수님. 저 원자력과 방사선의 정수가 녹아있는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열정 있게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를 듣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정의를 좀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내부 그 방광기가 길거나 근데 사실 뭐 삼중수나 그렇죠. 이런 그런 건 이제 금방 빠져나가니까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어떤 건 굉장히 오래 있으면 한 번 인테이크 해가지고 계속 비폭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매달 얼마 받느냐 그게 건강에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1년 받았느냐 이것보다는 그 어느 달에 최대로 받았던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 그 한 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의 레이는 그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받을 모든 미리시버트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이게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레인의 개념과 정의를 좀 더 최적화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에 대한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 그 전문가들하고 논의해가지고 그 레인을 이제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할 때는 좀 완벽하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더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되게 정말 좋은 수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리시버트 이것은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의 가장 이런 계산을 잘하는 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1.6이 있지만 10의 마이너스 12승 미리시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경로는 우리가 수산물, 우리 근해까지 바닷물이 돌아서 와서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이제 1년에 우리가 뭐 한 60kg 먹으면 1인당 뭐그 양으로 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경로들도 다 포함이 된 한 7가지 경로의 총합이 1.6이고 수산물만 따지면 한 1.2 미리시버트 곱하기 10만원 12승 미리시버트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이 급성 장애를 받을 정도의 사건에 노출되려면 한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원자폭탄 떨어지는 도시에 있거나 아니면 원자로 모든 그 안전 문을 다 열고 그냥 미친 듯이 뛰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방사선 그 병원에서 치료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치료 기계 고장이나 실수로 좀 그 국소 부위가 과다 피폭되는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인은 방사선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우리 빛도 방사선이죠, 사실은. 빛이 방사선이고 빛은 이제 그 에너지가 좀 낮고 파장이 긴 방사선이라 우리 또 이 전파도 방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이 빛 경우에 너무 많이 쏘이면 우리가 눈이 부시기도 하고 그 태양열 뜨거운 것 때문에 이제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건 이제 빛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말고도 적외선을 받는데 우리가 난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적외선도 방사선인 거죠.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도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도 많이 받으면 아무리 그 힘없는 방사선이라도 많이 받으면 위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난로 앞에 이 난로를 우리가 장작 난로를 때우면 사실 방사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파장이 긴 방사선을 받고 있는 건데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총 에너지는 많이 받는 거죠. 파장이 짧은 방사선은 X선, 감마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으면 거의 일상생활에서는 방사선을 접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지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5,000mSv 이상 되면 일단 급성 방사선 장애가 최초가 이제 백혈구, 적혈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거 단계인데 그걸 좀 지나면은 이제 소화기 계통의 고통 뭐 이런 그 구토증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피부 경우에는 이제 화상하고 똑같아요. 방사선 치료는 화상 치료예요. 그러니까 햇볕에 너무 타면은 그게 방사선에 탄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치료가 되고 불에 대면은 이제 그게 방사선 화상하고 뭐 치료 방법은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을 근데 더 많이 받으면 가장 많이 파괴된 게 백혈구, 적혈구 때문에 골수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같은 건 피부 이식 수술. 화상 환자와 그거 좀 다른 점은 골수가 이제 치료된. 그다음에 이제 뭐 1000ml에서 뭐 이렇게 한 5000ml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위장 소화기 계통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위를 보호하는 또 위궤양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약물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거의 통계적으로 방사선만큼 위험한 물건 중에 잘 알려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방사선에 대해서는 인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불을 위험하다고 안 썼던 사람이 다 피가기 때 죽은 것처럼 지금 방사선 위험하다고 안 쓰는 사람들은 뭐 태양광 풍력 전기 쓰면서 원자력 전기 3배에서 5배의 돈을 내라고 해야 됩니다. 전력 실명제를 해서 방사선 원자력 싫어하면 돈을 많이 내고 전기를 쓰고 그래서 다 그 가난해서 죽으면 원자력을 이제 옹호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동안 이제 핵 에너지, 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핵 에너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살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탈원전 세력하고 싸우는 첫 번째자 가장 강력한 길은 전기 전원을 어떤 전원을 내가 선택할 건지 전원 선택 그다음에 요금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핵단체에서 여의도에 유치원 아이들한테 노란 옷을 입히고 피켓을 들고 7살짜리 유치원 애들을 앞세워서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막 데모를 하는데 원자 핵이 없으면 인간이 없는 거잖아요. 또 핵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반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무게가 제가 이제 70kg면 35kg는 양성자하고 35kg는 중성자인데 그게 없으면은 그 제 몸무게는 그 35kg 양성자와 35kg의 중성자하고 또 뭐 몇백 밀리그램의 몇백 그램의 이제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흩어지면 제가 방사선인 거죠. 모여 있으면 저 조규성이고 방사선은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들이 잠깐 이렇게 그 외도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방사선이 물리학이고 수학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뭐 이렇게 양자역학이고 상대성 이론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오늘 제 메시지는 우리 원자가 변환된 방사선은 다 별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그 생명체가 탄생했고 이 생명체들은 방사선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 대신 앞으로 원자력의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이 많은 숫자를 먹여 살릴 가능성이 좀 없는 거죠. 오늘 2가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